2026년 2월, 쿠바에는 10억 도 20일 분량의 원유 비축량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불이 꺼집니다. 영구적으로요. 워싱턴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합니다. 모스크바는 필요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베이징은 경제적 포위를 규탄합니다. 멕시코는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상업적 선적을 중단합니다. 한편 아바나에서는 정전이 27시간 동안 지속되고 병원은 약품 없이 운영되며 식품 가격은 월급의 10배를 초과합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이 쿠바의 머리 위에서 협상하던 1962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이애미에서 90마일 떨어진 서미 경제전쟁의 침공 없이 정권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현실화될 때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미국의 지배력에 맞설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장이 된 2026년입니다. 쿠바가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적해 봅시다. 쿠바가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적해 봅시다. 쿠바가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적해 봅시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카라카스, CIA 첩보를 등의 어번 델타포스 대원들이 니콜라스 마두로의 저택을 급습합니다. 미국 폭격기가 대공 방어망을 제압하면서 베네수엘라 북부에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습격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마두로는 눈을 가리고 소음 차단 헤드폰을 쓴 채 USS 이오지마 함상에서 사진이 찍혔으며 마약 테러 혐의로 뉴욕 기소를 위해 이송됩니다. 사망자 중에는 쿠바 군인 3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 병력도 쿠바에 파견됩니다. 쿠바 군대도 쿠바에 파견됩니다. 쿠바의 군 및 정보 요원들입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를 외교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안보기구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보국, 내부 보안기구, 심지어 마두로의 개인 경호 부대에도 32명의 쿠바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생포했을 때 그들은 쿠바의 경제 모델을 사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습격 이전까지 쿠바에 하루 42.500배럴의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그 석유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보조금이 지급된 원유였으며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두 나라가 행복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선언한 이후 쿠바의 전등을 밝혀온 방식이었습니다. 쿠바는 군대, 정보력, 정권 보호를 보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보냈습니다. 그 파트너십은 마두로가 체포되는 순간 종료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쿠바의 보조 공급원이었습니다. 하루 실 7,000배럴, 베네수엘라 작전 몇 주 만에 USMCA 재협상을 무기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그 선적도 중단되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쿠바는 매일 약 63만 700배럴을 잃습니다. 쿠바는 기초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루 약 60,000배럴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백업 플랜도 없습니다. 오직 카운트다운 시계만 있을 뿐입니다. 쿠바는 석유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지불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시장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어떤 수익원도 잃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수입 자금을 조달하던 경화였습니다. 그 수입은요, 사라졌습니다. 쿠바의 지역 안보 태세를 고정하던 군사적 파트너십은요, 해체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강대국 후원자들이 원활하게 베네수엘라를 대체할 것이라는 가설은요, 이제 시험대에 오를 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단순한 석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보조금이 끊긴 이후 쿠바 체제가 생존할 수 있게 한 경제적 구조였습니다. 1999년에서 2013년 사이 차베스는 매일 최대 10만 배럴을 공급했습니다. 쿠바의 석유 가격은 하루에 최대 15억 달러였습니다. 쿠바의 석유 가격은 연간 최대 15억 달러였습니다. 쿠바는 쿠데타 시도, 시위, 내부 위협으로부터 차베스와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쿠바 요원들은 베네수엘라 정보국을 훈련시켰고 군의 충성도를 감시했으며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마두로가 자신의 생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쿠바 요원들은 정권의 중추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이 은폐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경제 부패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석유 생산을 유지하는 동안 쿠바의 석유 가격은 연간 최대 15억 달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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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의 국내 생산은 붕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백만 미터톤으로 측정되던 설탕 수확량은 2024-25년에 100만 5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2025년 이후 96% 하락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는요, 농부들은 트랙터 대신 다시 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소들조차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식량으로 도난당합니다. 의존성은 치명적인 취약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경제가 석유로 돌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석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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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링거에게 의존하듯 누군가가 타인의 석유에 의존할 때 당신은 다양화하지 않습니다. 개혁하지도 않습니다. 회복력을 구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링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누군가 줄을 끊어버린 1월 3일까지는 말이죠. 이것은 쿠바에 적용된 베네수엘라의 교훈입니다. 후원자 고객 관계는 후원자가 붕괴하거나 강대국에 의해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만 작동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델도 죽습니다. 쿠바는 25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분의 비축량이 남았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쿠바 정책에 대해 증언하기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3783-82호에 서명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상무부와 국무부가 어느 국가가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책정합니다. 선적이 계속되면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타펠 석유위원회 보조금 3개가 쿠바로 이동하며 이는 수년간 골반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쿠바는 여성개발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또는 독특하게 암토, LM토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치 전쟁과 관련하여 쿠바는 미국 본부 근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회와 성공의 전쟁 지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 체계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반구 전역의 카스트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적 물자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1월 28일 루비오의 상원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정권 교체가 목표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1996년 헬름스 버턴 법은 쿠바 정부가 바뀔 때까지 엠바고를 법제화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2019년 트럼프에 의해 활성화된 타이틀 Y2는 미국 국민이 1959년 이후 몰수된 자산에 대해 쿠바 기업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쿠바 정부 기관이 국가 면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 교체가 성공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쿠바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 독트린으로서의 경제적 포위에 관한 것입니다. 멕시코는 즉각 압박을 느낍니다. 공화당 의원 카를로스 히메네스, 마리오 디아스 발라트,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는 멕시코가 쿠바의 석유를 계속 팔 경우 USMCA 재협상을 무기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합니다. 트럼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선적을 중단할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셰인바움은 불가능한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녀의 좌파적 성향은 쿠바와의 연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제적 생존은 수출을 황폐화시킬 관세를 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타협안은요, 압박 속에 상업적 석유 판매는 중단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멕시코 해군을 통한 식량과 물자, 약속되었고 전달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석유 선적은 외교적 협상에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쿠바는 하루 7,000배럴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에서 165대 7로 엠바고에 반대하는 투표를 합니다.
국제법 학자들은 제3국 간의 독립적인 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주권 침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를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2021년 7월 시위로 650명의 정치범을 투옥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규정합니다. 워싱턴은 석유를 목을 죄는 급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봉쇄를 뚫을 의지가 있으며 위성이 텅 빈 유조선 항로를 추적하는 동안 누가 말로만 약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행정명령 143 셈파시고를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규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를 재앙의 끝을 향한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으로 규정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미군입니다. 미군은 미국에서 발진할 마지막 군대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발진할 마지막 군대입니다. 유일한 러시아 미국 군대인 미군은 두 번째로 큰 군대입니다. 자하로바는 이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워싱턴의 최대 압박 전략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로스네프티는 1월에 아카데믹 굽킨호에 10만 톤의 원유를 실었으며 2월 중순 쿠바의 마탄사스 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0만 톤은 현재 소비율로 볼 때 약 20일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60만 톤, 2023년에 20만 톤, 2024년에 10만 톤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원 수요,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제재, 그리고 주요 카리브해 공약에 대한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루르드 정보 시설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지만 쿠바를 두고 미국과 직접 대결하는 위험은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감을 알리는 것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위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이징은 봉쇄를 규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약속하며 165개국 대다수와 함께 엠바고 반대에 투표합니다. 중국은 이를 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강압 조치에 대한 원칙적 반대로 규정합니다.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확인된 석유 선적입니다. 중국은 쿠바 인프라에 투자하고 외교 회의를 열며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조선들은 아바나를 향해 항해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파급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보복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쿠바를 위해 미국의 방우 지배력에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해주는 침묵. 수사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원유 인도는 실제 돈이 들고 실제 결과가 따릅니다. 그 간극이 강대국 연대의 정의입니다. 셰인바움은 혁명적 연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기반은 쿠바에 대한 지지와 경제적 생존을 기대합니다. 페맥스는 멕시코 원유 수출의 3%만을 쿠바에 공급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미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막대합니다. 현실은요. 만약 셰인바움이 완전히 굴복한다면 쿠바는 15일바스 20일 안에 0에 도달합니다. 만약 그녀가 트럼프에 맞선다면 멕시코는 쿠바의 전략적 중요성을 압도하는 관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충간을 택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흐르고 상업적 판매는 중단되며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외교적 협상은 계속됩니다. 멕시코는 근접성과 역량을 갖춘 유일하고 현실적인 당위 공급원이며 워싱턴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석유 인도는 위성으로 추적됩니다. 외교관들이 대화하는 동안 쿠바의 비축량은 고갈됩니다. 현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26시간 연속 정전이 발생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되어 200메가와트가 사라졌습니다. 국가 전력 적자는 피크 시간대 수요의 75%에 달합니다. 케플러 에너지 분석가 빅토리아 그라벤워가는 말합니다. 쿠바는 현재 소비량으로 15일 20일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너지 비용이 하락합니다. 에너지 붕괴입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은 물 펌핑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테미사주는 용수 공급이 83% 감소했습니다. 아바나는 80%입니다. 냉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이 상한다는 뜻입니다. 병원 장비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페소화 가치는 2월 초 기준으로
3주 만에 10% 하락했습니다. 2020년 이후 88% 하락했습니다. 비공식 환율은 공식 환율인 20에서 페소 대비 달러당 305페소입니다. 2026년 초 식품 가격 감자 파운드당 420페소, 양파 300g, 콩 500맥, 고기 1000, 소박한 식료품 구매에 실전 3페소, 평균 국가공무원 월급 6,900 30페소, 교사 5,3400, 보건인력 6,562, 비공식 환율로 약 11만 달러인 4원 500페소를 버는 쿠바 의사들은 소득과 2025년 말 한 주에 38건의 사례와 33명의 사망자, 그중 21명이 미성년자를 낸 치쿤구니아병의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에는 진단 시약, 항생제, 기본 물품이 부족합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져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메들립 회사는 식물 기반 시럽, 오레가노, 유칼립투스, 알로에베라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69세의 가사도우미는 교통체계 붕괴로 인해 10분 거리의 출퇴근 시간이 이제 왕복 4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임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32세의 여성에게 생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디지털 큐 5,900번 위치의 택시기사들은 달러로 비싸게 팔리는 연료를 넣기 위해 맨 앞줄에 도달하는데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압박의 실제 모습입니다.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이 체스를 두는 동안 쿠바인들은 어둠의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정권이 다가올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의 메시지는 도전적이고 타협 없으며 혁명적입니다. 조국 아니면 죽음,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등한 조건에서 존중하며 전제 조건 없이 가능하지만 압박 속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군사적 준비태세 수사, 전인민의 전쟁 훈련, 제국주의가 쿠바를 공격할 때 치러야 할 대가를 환기하는 국방의 날, 베네수엘라에서 미군과 싸우다 전사한 쿠바인 32명에 대한 언급. 하지만 제약 조건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쿠바 군대는 이전 위기 동안 30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자원 부족으로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농업은 트랙터에서 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소들은 식량을 위해 도난당합니다. 관광업은 2025년 4월까지 72% 감소했습니다. 설탕 생산량은 역사적인 수백만 톤 대비 125천 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는 쿠바의 GDP가 2025년에 1.5% 위축되고 2026년에는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서방구에서 IT 다음으로 최악인 수치입니다. 결속력의 문제입니다. 게사 군사기구가 자신의 지지자들조차 부양할 수 없을 때 엘리트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협상 대 저항 전략을 두고 파벌이 생겨날까요? 2021년 시위로 수감된 650명의 정치범이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억압 능력은 온전하지만 대중의 피로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공개 메시지,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되었다. KO 당하기 직전이다.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쿠바와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건 미지정. 폴리티코는 해상 봉쇄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는 정권을 죽이는 숨통입니다. 정권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은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두 주장 모두 향후 3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격수들. 국제적 지원은 완전한 실패를 막을 만큼만 제공될 뿐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위기는 영구적인 상태가 됩니다. 12시간의 정전, 극심한 부족, 안보기구는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인구는 지속적인 봉기를 위한 조직력이 부족합니다. 특별시기 이디정, 무기한 지속, 시나리오 3, 내부 균열, 석유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서비스가 붕괴됩니다. 기의 열쇠가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자 엘리트 당열이 깨집니다. 파벌들이 배수진을 치는 것보다 변화에서 생존을 찾느냐에 따라 군사 쿠데타, 개혁주의적 전환 혹은 협상된 퇴진이 일어납니다. 시나리오 3, 외부 개입, 모든 석유 수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해상 봉쇄, IEEPA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 당국은 군사적 옵션을 강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인도주의적 참사가 구조 작전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경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시나리오 옵툼, 예상치 못한 안정화. 러시아나 중국이 다극화의 증명으로서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트럼프가 체면을 세워주는 거래를 수용합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한된 흐름을 복구합니다.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동시에 입장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5가지 시나리오, 하나의 카운트다운. 15일 21분의 석유. 쿠바는 베네수엘라가 증명한 것을 입증합니다. 외부 보조금 위에 세워진 경제 모델은 후원자가 사라질 때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이후 재가동할 석유 인프라라도 있었습니다. 쿠바는 외부의 구조에 대한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연대를 약속하지만 미국의 세력권 내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선적은 시간을 벌어줄 뿐 궤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는 수사적 지지와 제한된 물질적 원조를 의미할 뿐 결정적인 개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석유 세계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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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선전이 중단된 계획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전, 굶주림, 질병 발생에 직면한 1,1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가득 찬 석유와 콜라. 석유 수치는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하루당 탄약통은 2026년 3월까지 효과가 없는 정치 선전이 통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 번째 토무토무, 주 9번째, 10번째 경력은 베네수엘라가 일본 마두로를 1월 3일에 사로잡은 것이 쿠바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워싱턴이 65년 동안 추구해온 정권 교체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피하려 했던 강대국 간의 대결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2월입니다. 쿠바에는 15리바 21분의 석유가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평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체스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이 분석이 뉴스를 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그들이 숨길 수 없는 붕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기록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폭로가 곧 찾아옵니다.